디자이너가 뭔가 세상에 나와서 자기를 알리려고 할 때 흔히들 하는 거는 사실 포트폴리오를 잘 예쁘게 정리해서 완성된 결과물을 열심히 어딘가에 쌓아다 보면은 누군가한테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좀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그냥 결과물만 전달하기보다는 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졌던 그런 과정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을 결국 컨텐츠화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저는 지금 레이어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브런치 이런 데서 브랜드 만드는 남자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에 대해서 좀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이 무엇인지 제가 정의를 내릴 정도의 내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저의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자면 요즘에 저는 브랜딩이 기억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만나야 될 고객들에게 어떤 의도했던 그런 기억을 잘 만들었다면 그게 브랜딩이 잘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요즘에 최근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그런 것들이 한 몇 년 동안 되게 잘 활용이 되다가 최근에 개인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광고의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고 찾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찾게 되는 게 브랜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고 기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타겟이 되어서 가는 컨텐츠, 광고로서 만나는 거를 넘어서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알고 이해하고 퍼뜨리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지 했을 때 브랜딩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브랜딩은 사실 광고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처럼 무슨 로아스 이런 개념으로 투입 대비 몇 배, 투입 대비 얼마의 비용, 매출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브랜딩의 성과를 얘기하고 할 때는 저는 이제 의도했던 기억이 잘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기억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지 그런 걸 돌아봤을 때 잘한 브랜딩에 대한 거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데요. 요즘에는 딱 브랜딩에서 저는 처음에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젠틀몬스터인 것 같아요. 젠틀몬스터, 그리고 그 회사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템버린즈라던가 누데이크 같은 그런 브랜드들을 보면 그들이 하려는 그 메시지나 이야기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런 것들을 매번 나올 때마다 그들이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 잘 쌓아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젠틀몬스터는 뭔가 이미 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신명품급이 되어가면서 그들이 뭔가 아티스틱한 그 모습, 행위들, 뭔가 공간을 어떻게 꾸미는지 이런 것들이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너무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기업이 제 생각에는 뭔가 그 브랜드를 만나거나 그 브랜드를 살 때 본인도 되게 아티스틱하다는 그런 느낌, 혹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에 내가 끼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기억, 그걸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떠오르는 젠틀몬스터는 내가 그 안경을 꼈을 때, 혹은 그들의 무리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나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라는 느낌,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을 잘 쌓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무실 성수동이다 보니까 팝업이 뜨면은 갈 수 있는 곳들을 많이 다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다 괜찮았다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요즘에 나오는 팝업들이 너무 그 밀도나 이 어떤 준비하는 그 감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진짜 이 브랜드를 온전히 내 몸과 오감, 소리, 어떤 향기, 혹은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할 수 있게 열심히 많이 잘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지금 딱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성수동에 에스팩토리라는 큰 이렇게 팝업 스토어 많이 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원소주가 리니지랑 함께 콜라보해서 했던 팝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소주라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랑 리니지의 어떤 세계관이 합쳐져가지고
거길 가보면 마치 어떤 중세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고, 원소주는 사실 한국의 어떤 그런 증류식 방식을 사용한 소주였는데 디자인은 되게 세련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시대랑 엮어가지고 거길 가보면 뭔가 그 오크통 같은 이런 것들도 옆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 안에 원소주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뭔가 혈맹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리니지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런 리니지에 있던 문화랑 이걸 엮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고, 그거에 맞는 리미티드 소주 패키지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나면 원소주랑 리니지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좋아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열심히 많은 거 하고 있는데 조금 오래됐지만 시간이 좀 지난 거긴 한데 저한테 좀 기억에 남고, 저희 레이어라는 회사가 이런 프로세스, 이런 범위의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비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비전이라는 회사, 그 회사는 원래 서울비전이라는 광고 회사였고, 한국에서는 되게 광고회사 업계 중에서 1세대라고 해서 뭔가 업계에서는 되게 큰형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이미지라는 게 좀 노후엔 늙은 이미지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늙은 이미지를 어떻게 좀 탈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한다, 이런 이미지는 자기들도 자부심이 갖고 있지만,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늙었다 혹은 좀 뒤처졌다, 그 사옥에 가봤을 때도 조금 어둡고 침침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그냥 TV 광고만 했다면 이제 VR, AR 이런 것들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만 했다면 아시아로 뻗어 나가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리브랜딩을 하고 싶다라는 거였고, 저희가 이제 그걸 만나서 미팅하고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고 해보고, 이제 서울 비전에서 이름이 비전으로 바뀐다, 그거는 그쪽에서 이제 제안해 주셨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VISION이라는 그 비전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굵고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그걸 소문자로 하면서 그쪽 그 여백감도 좀 더 생기게 하고 좀 더 친근하게 만들었고, 그 소문자 비전에 보면 I가 2개 있으니까 I 위에 있는 그 포인트를 저희가 원래는 사각형에서 이걸 평행사변으로 이렇게 틀면서 뭔가 평면에서 공간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확장하는 모습, 그리고 30년 역사라는 것을 좀 바탕해서 그 꺾는 각도를 30도 이렇게 꺾어가지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뭐 만족해 하셨고, 그렇게 나왔던 게 이제 브랜딩,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도 했고, 그걸 통한 경험 디자인들, 뭐 어플리케이션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의 기업 홈페이지, 온라인 사이트도 구축하고, 또 오프라인에 신사옥을 지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이니지까지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했던 프로젝트여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저희 이제 레이어가 우리는 이런 걸 잘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됐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열심히 만든 브랜드인데 그것들을 다 만들고 가이드까지 만들어서 전달해 줬는데 사용되면서 자꾸 이상하게 변해가는 그런 것도 많이 우리 겪잖아요. 그런 게 사실 가장 안타깝고 가장 힘든 순간인데요. 사실 뭐 우리 손을 떠나버리는 그런 브랜드를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좀 마음으로 그냥 좀 아쉬워하고 뭐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가능한 프로젝트들은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걸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엔. 그래서 정말 사실 브랜드가 디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기획하고 컨셉 잡고 비주얼 만들고 쓰세요 하고 딱 주면 보통 끝나지만,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태어난 거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브랜드가 어떻게 커지는지가 달라질 텐데, 그걸 저희가 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로 프로젝트를 좀 더 확장하려고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브랜드 만드는 남자라는 그런 캐릭터 뭐 혹은 부캐라는 것을 만들었던 이유는 사실은 저희 회사를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솔직하게 영업을 하기 위함이었고, 저의 성향이나 뭐
성격을 봤을 때 내가 아무한테 달려가서 뭘 나눠준다거나 우리한테 일을 달라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나는 온라인이 좀 더 편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한번 해볼까라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그 브랜드 만든 남자라는 것 중에서도 이제 인스타그램이 좀 잘 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려는 게 결국은 저희 회사를 알리고 저희 회사에게 조금 더 우리가 더 좋은 클라이언트, 우리가 좀 만나고 싶었던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고요. 그걸 이제 올해 좀 더 확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레이어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그래도 좀 사람들이 브랜딩하면 브랜딩이라는 그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기억에 나는 그런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레이어라는 회사의 이름도 그렇게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서 기억을 만들어가는, 사실 기억이라는 게 뭐 한 번 만나가지고 어떤 그 센 기억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자주자주 만나거나 어떤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그 기억이 좀 선명해지고 진해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레이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부만남이라는 캐릭터로 알게 되었던 그런 레이어가 올해는 또 레이어만의 좀 색깔을 더 많이 보여주고 레이어의 그 이름과 그 정체성으로 좀 많이 쌓아서 좀 단단하게 해서 뭐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좀 괜찮은 브랜딩 회사로 알려지는 게 목표입니다. 네. 사실 저는 디자이너들이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고, 제가 이제 그랬으니까 그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뭔가 교육 컨텐츠도 만들고 있고 하고 있는데, 강의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디자이너가 뭔가 세상에 나와서 자기를 알리려고 할 때 흔히들 하는 거는 사실 포트폴리오를 잘 예쁘게 정리해서 완성된 결과물을 열심히 어딘가에 쌓아다 보면은 누군가한테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좀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어떤 결과물만 전달하기보다는 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졌던 그런 과정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을 결국 컨텐츠화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가장 그런 내용이 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걸 제가 느꼈던 게 브런치에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다가 뭔가 컨텐츠를 올릴 때, 유튜브에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걸 보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전이라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글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정말 굉장히 오래전 써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꽤 나중에도 그걸 보고 연락을 줘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사실 궁금한 거는,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맡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결과물도 물론 궁금하죠. 근데 그 결과물만 딱 올려놨을 때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걸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판단하지를 못해요. 디자이너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쁘다 안 이쁘다, 멋있다 안 멋있다 정도 판단할 수 있어도 아니신 분들은 아예 그걸 보기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거가 멋있는 건가? 이게 좋은 건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디자이너들이 많이들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했을 때 안 하는 디자이너들보다 좀 더 다른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로 하자면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를 컨텐츠화하는 거에 공부를 하고 그걸 노력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어쨌든 회사를 다니거나 다니다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뭔가를 시작할 때 자신의 브랜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조금 어렵게 가지 않고 브랜딩을 시작할 때 해야 되는 거는 방향을 잡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뭐 꾸준히 하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고객을 만날 거면,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거면, 그러려면 그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주고 누구를 만날 건지 이런 것도 좀 그려가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도는 정하고 나서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